그런데 지금 하면 오히려 형사재판이든 뭐든지 윤석열 씨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제 이런 제안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좀 평론을 들어보고 우리 제가 그러니까 조갑재 씨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7일하고 지금 2월 14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물론 뭐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늘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다 이건 51%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게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게 조갑재 씨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씨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거냐 그렇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고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받고 아주 그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을 거냐 그렇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고 여기에서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판이죠.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정해진 판을 좀 흔들어서 유리하게 해보고 어떻게든 뭐 자기들끼리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상정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지가 사표 쓰고 나가면 그래 나가라고 그럽니까? 스톱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김지호 대변인 간단하게 아니 이제 저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단 1%도 하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극우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계를 좀 희생해서 뭔가 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하고 민주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좀 틈을 벌려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윤석열 내란수계를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해서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헌법재판소에서 나한테 망신 준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뭔가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원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호시탐탐한 그 복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하야가 머릿속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조갑재 씨처럼 하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불구속도 가능해 보이고. 저는 김건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저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라도 검토한다면 김건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야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탄핵이 결정났구나. 더 이상 우리가 탄핵을 피할 길은 없구나. 그리고 인용으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에 논의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쐐기를 명확하게 박아놓자. 그리고 하야를 해도 안 된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오히려 선을 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하야를 한다고 해서 뭔가 반응이 나오면 오늘 막 격앙된 분위기에서 왜냐면 알고 있죠. 단 0.00001%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해야만이 바깥에서 되는데 하야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본인이 결국에는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바깥으로 결집해 놓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게 되니까 오히려 모이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버리는데 윤석열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갑재 이제 평론가 또는 조갑재 기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공격용으로 우리가 뭘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전 의원님. 하야설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높다. 이런 판단하는 판단을 할 경우에 이제 하야를 선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야설이 조갑재 지금 저분께서도 하셨지만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통해서 하야설을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 하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근데 하야냐? 하야를 하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하야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단임권이 5년간 탄핵이 될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 하야를 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좀 근사해 보이는 용어잖아요. 네. 자진 사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자진 사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오창익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은 사실은 이 사퇴할 권한도 정지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이런 탄핵 소추가 의결된 그런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재판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사퇴를 할 수 없다. 퇴직을 허용하지 않죠. 이런 네.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법 공무원법에 따라서 자진 사퇴 자체가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윤석열은 법을 무시하는 게 일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했을 때에 헌법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게 그건 또 아니다. 중요한 쟁점이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런 이제 공무원 징계 도중에 공무원이 사퇴하면 이것은 청구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재판이 종료되고 각각 판결을 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면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탄핵 절차밖에 없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그 소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뭐 사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구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헌법 소홀하는 측면에서 그 결과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확인할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런 뭐 사퇴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례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계속 헌재 판례 기존 예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파면돼야지 이런 꼼수로 자진 사퇴 이런 것은 법과 헌재가 허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탄핵 심판 진행이 되면 그 중간에 사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우리 레온 파파 유님께서도 딱 친절하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많은 법조인들은 이제는 뭐 하야든 자진 사퇴든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제가 상황 법 자체가 아니다. 규정을 제가 다 찾아왔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추 의결서가 좀 접수되면 읽어볼까요, 저거? 네. 네. 국회법 134조 2항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문제 삼을 거는 임명권자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해석상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권한 정지가 되니까 사퇴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분위기를 자꾸 붐업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래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 그 탄핵되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헛된 꿈을 심어주고 또 보수 세력을 계속 윤석열이 정치 활동할 수 있다는 건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극우 세력의 중심축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전술적인 면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하야라는 것을 먼저 던짐으로써 퇴로가 더 없어지는 것. 지금 근데 저 하야스를 제기하는 거는 윤석열 측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조선일보나 이제 조선이나 조갑제, 보수 쪽 보수 언론에서. 쪽에서. 네, 이런 그렇죠. 쪽에서 그래서 빨리 종결을 시키고 대선을 준비해서 새로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수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다시 유지를 재집권을 하겠다. 이런 게 숨어 있지 않나. 그쪽에서 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을 끝난 희생양 거죠. 삼아서 네, 그렇죠. 너는 빨리 끝났으니까 정리를 나가라라고 시키고. 하고 네. 이제 우리가 대선에 한번 뛰어볼 수 있도록 야 너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재선을 이제. 위해서 너가 좀 그렇게 그렇죠. 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게 먹히냐고요. 좋아요. 보겠습니다. 우선 김민석 또 최고
위원회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억지 말고 가능합니까? 경제, 외교, 국격 추락의 블랙홀이 될 윤석열 복귀는 단 한 번도 국민 다수 의견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힘에 권합니다. 설마 전광훈을 대선 후보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윤석열과의 이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안 그런 척하지만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고 불복과 혼란, 폭력의 업보를 더 이상 쌓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근데 윤석열 씨 측에서는 우리 하야할 생각 없다.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다. 사실 이제 이런 급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